1월 11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강했던 고용지표를 보고 1%대 이상 3대 지수가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덜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웃기지 않나요?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지랄이야. 그죠? 고용지표가 못 나오면 또 못 나온다고 아우성, 잘 나오면 또 잘 나온다고 지랄 이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2023년 11월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스멀 싹이 터서 자라서 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초 애플의 매도 보고서 이후에 AI, 즉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애플 자리를 대신해서 이번 랠리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작년 7월 달까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쭉 끌어올렸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제외하고는요. 뉴욕 증시에 호재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대선이 있었죠.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가장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멘트입니다. 여러분 미쓰리 머릿속에는요. 모는 종이가 있는데 그 모는 종이에는 길게는 뭐 10몇 개월, 짧게는 뭐 9개월, 10개월. 물론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길어졌겠죠? 그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를 그 모는 종이에 다 점 찍어 봤더니 이미 미국은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 그래서 2024년 9월 달에 연준이 50bp 인하할 거라는 거를 정확히 맞추게 된 그 계기입니다. 저는 작년 내내 여러분 미국 경제는요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싹 텄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을 얘기했죠. 여러분 진짜 경제가 뭐 굳이 좋지 않아도 그들의 표현대로 연착륙이든 노랜딩이든 골디락스든 하면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2024년 연초에 살짝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니야 미국 경제 연착륙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작년 4월 달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경착륙과 연착륙을 설명까지 해드렸죠. 비행기가 경박하게 출렁 하고 착륙하느냐 아니면 연착륙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오느냐 하다가 나중에 뉴욕 증시에서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민망하니까 노랜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미국 경제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은 작년 9월 달에 50bp를 인하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미쓰리는 50bp 인하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미 머릿속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월가에서는 아니야 9월 달에 50bp 인하하면 안 돼. 50bp 인하하면 야 진짜 미국이 한 번에 50bp 비컷을 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거야? 라고 투자자들이 시장이 겁먹기 때문에 굳이 50을 안 해도 돼. 25를 해야 돼라고 했는데 연준은 50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죠. 문제는 뭐냐면 정작 50bp를 인하하고 11월 달에 25bp, 12월 달에 25bp를 인하해도 뭐 금리 인하가 돼서 뉴욕 증시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어쨌든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스멀 고개를 듭니다. 지금은요. 시장이 원하고 있는 어떤 그림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미국의 상황 이것이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1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왔더니 뉴욕 증시가 아이고 어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금리 인하할 텐데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1월 달에 또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고용 지표가 잘 나와 버렸으니 이제 금리 인하 1월 달에 못 하겠네? 라는 실망감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지금 니네가 걱정해야 될 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고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꾸준히 막 매수해 줄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살짝 보인다고 해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이런 지금 윤석열이 체포도 안 된 이러한 상황에서도 2,500포인트를 회복한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1월 달은요.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당장 트럼프를 대통령 백악관에 집어넣으면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 관세가 선별적이니 보편적이니 뭐 난리부르스를 치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2025년 1월 달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하고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는 실망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와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 1.63, S&P 500 1.54, 나스닥이 1.63% 하락했습니다. 12월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강한 모습에 하락했다. 왜?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갈 것 같아서. 그러면요.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것이 이슈를 땡겨 쓰고 미리 쓰고 꿀꺽 삼키고 소화시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1월 10일 발표된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뭐 예상보다 좀 부진했어요. 그러면 예상보다 부진했으니까 1월 말에 연준이 금리를 또 인하할 거야.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할까요? 상승했을까요? 그리고 설령 상승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호재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출렁거리는데요.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작년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하고 2025년도에 4번의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는데 정작 12월 달에는 25bp 금리 인하하면서 2025년도에 4번의 금리 인하가 2번의 금리 인하로 축소했다. 실망감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뉴욕 증시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 경제 지표 과연 몇 월 달 거냐? 여러분들은 2025년 1월 달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4년 10월 달 경제 지표를 확인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립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쓰는데 지금 만약에 1월 말이에요. 2025년 2월 달 증시 전망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진짜 2월 달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레포트를 쓰는 그 시점에 증시가 어떤지 그때 이슈를 가지고 2월 달을 전망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맨날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연준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8월 달, 9월 달 월 초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준이 50bp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준은 쫄았습니다. 그래서 50bp를 인하하고 경기 침체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2025년에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달에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안 나오네? 그럼 2025년도에 2번 이렇게 했는데 투자자들은 무슨 소리야 4번 한다고 했으면 4번 해야지 왜 2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연준이나 애널리스트나 모두 그 시점에서만 전망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준은 작년 9월 달에 경기 침체에 빠져가지고 올해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잖아요. 근데 12월 달에는 경기 침체 얘기가 없으니까 2번으로 준 거고. 그런데 시장은 왜 줄였냐고 아우성치는 거고. 지금 2025년 1월 달 1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하락했대요. 왜?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는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증시는요.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매번 여러분 1월 달에 고용지표가 대부분 월초 그러니까 한 1월 3일 정도에 발표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1월 10일 즉 1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그 기로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미국은 2달 연속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 그게 작년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서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한 건지 아니면 증시가 좋아서 대선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가 인하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는데 그 못 잡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궁뎅이가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혹은 생산자 물가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하 상상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1월 10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러면 예상보다 부진했으니까 1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했을까요? 그럼 부진한 경제지표를 가지고 당장 1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치고 다음 주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잘 나오면 그때는 뭘 고민하겠습니까? 작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고민하게 될 거라고요. 즉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투자자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거고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12월 빈농업자 고용자 지수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 15만 5천 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실업률도 11월 4.2에서 4.1로 하락했고요. 문제는 고용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수익률이 4.76으로 전장 대비 8bp 상승했고 30년물 수익률은 장중에 5%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조금 마치 매수를 꾸준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외국인들은 당장 매도세로 전환할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가 지난주에 조금 주춤했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자, 금리 결정 28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지금 금리 동결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문제 뭐냐면 1월뿐만 아니라 3월 달에도 그리고 5월 달에도 금리 동결할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작년에 여러분 2025년 미쓰리의 어떤 그 한마디는 뭐다? 과연 2025년 연준이 금리를 2번 인하할 수 있을까? 이거죠. 자, 거기에다가 국제 유가가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로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1월 달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요. 지금 2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고
주식시장 크게 꺼지지 않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나왔던 경기 침체 이야기 쑥 들어갔어요. 하긴 지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경기 침체 얘기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요, 주식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감과 미국 경제의 현실과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앞둔 어떤 기대감 혹은 우려감들이 믹서기에다 놓고 막 뒤섞이는 바람에 죽도 밥도 아닌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지표는요, 잘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8월 달에 8월 초에 발표된 7월 달 고용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고, 그래서 8월 5일 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도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던 거고, 2023년 11월 달에도 10월 달 고용 지표가 안 좋아서 2023년 남은 FOMC회에서 더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했던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접고 시장에서는 금리나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만큼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이 고용지표가 왜 안 좋지? 하고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좋으면 좋다고 해야죠. 미쓰리가 그동안 여러분 제 머릿속에 모는 종이가 있는데 뭐 길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점을 찍고 미국은 이미 우회한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도 미국은 계속 뭘 주장했습니까? 뭔 소리야. 미국 고용 좋아. 고용 좋으니까 경제가 좋아라고 했죠. 전 그것까지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은요.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악착같이 직장을 찾게 되고 눈높이도 낮추게 되고 안 입고 더럽고 임금이 적어도 버티게 된다. 어떤 시장에 시스템이 붕괴된다거나 2008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주간 신규 실업상 건수를 포함해서 실업률이 확 올라가고 고용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걱정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면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버텨주거든요. 그런데 1월 10일 뉴욕 증시는 그 중요한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3대 지수가 1%대로 딱 하락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것 같은 실망감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시장을 정확히 못 보는 거죠. 만약에 고용지표가 못 나와서 그럼 이번 달에 금리 인하 하겠네 라고 했다가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하는 거 확인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는 아마 더 엉망진창 될 겁니다. 자, 어쨌든 2025년 1월 달은요. 우리가 살짝 인플레이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금리 동결 카드 이미 연준은 1월 달 꺼냈고 시장 분위기는 3월도 5월도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인플레이션이 좀 걱정돼 라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제가 그랬죠? 지금 여러분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우하고 올라갈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해 드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윤석열이 집권한 다음에 글로벌 증시 중에 전쟁을 하는 러시아만도 주식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미쓰리가 작년에 정확히 잡아들였던 장중에 2400은 깨질지라도 그래도 2400 어디선가 끝날 것이다.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장중 2400 깨지고 2400포인트를 지키면서 어떻게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고 여기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어떤 유동성이 좀 풀리고 어떤 호재가 있으면 오히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일명 흔히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데다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뭐 저점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더 올라가기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인생이나 주식이나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혹은 유럽을 혹은 중국을 봤을 때 걔네들이 꺾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바닥만 다지다가 끝난다고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2월달 인플레이션과 맞닥뜨리면서 잘 대응해 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맞닥뜨려야 되는지 내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꼼꼼히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 여전히 독감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